특검 소환에도 한동훈은 내 책을 읽어보라는 헛소리만 되풀이합니다. 종합특검이 겨눈 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삼청동에 모인 당정대 회의. 특검은 이 자리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만들어졌다고 의심합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문도 그 회의에서 탄핵과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 한덕수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담화까지 했던 한동훈은 정작 통보받은 적 없다며 물러섭니다. 책에 쓴 대로 떳떳하다면 소환에 응해 답하면 될 일입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그 다음 날 한 의원이 참석했던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그 내용이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한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막았다며 정치특검을 도울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이른바 당정대 회의 논의 내용을 한 의원에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회의와 같은 날 열린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작 해야 될 거는 이거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거를 했다면 지금 불려갈 일이 없죠. 이거를 안 하고 나머지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했다라는 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판결문에 훨씬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방어 논리를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방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방어. 윤석열의 하야는 안 돼. 하야는 안 돼. 탄핵소추 안 돼. 그리고 특검 수사 대응을 우리가 해야 돼. 논리를 만들어서.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을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 군, 김영현의 그러니까 책임을 김영현이나 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떠넘기는 방안이 논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계엄의 합리화나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을 하는데 한동훈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한동훈이 이날 박성재 판결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한동훈이 이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언론도 몰랐어요. 근데 박성재 판결문에 이진관 판사가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적어놨습니다. 계엄의 정당성과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윤석열이 국민에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이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설득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설명하고 넘어가자. 그냥 어물쩍 넘어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는데 특검의 수사 기록을 이진관 판사가 꼼꼼히 다 분석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이 사람들 참석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판결문에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계엄 선포 이유를 만듭니다. 윤석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엄 선포 이유를 조작을 해요. 계엄 선포 이유를 조작을 합니다. 조작. 야당의 의회 폭거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 야당은 민주당이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편안한 날 없이 분노했다. 맨날 대노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랜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서 계엄을 결심했다. 정상화. 이 얘기 누가 들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겠어요. 이 정상화를 위해서 했다라는 건데 그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논리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다. 엄청난 범죄 행위가 이때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이거는 내란 특검에서 왜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판결문에 적힌 것만으로도
내란 관련 혐의로 엮어서 다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소하지 않았죠. 내란 특검이. 그렇다 보니까 이진관 판사가 꼼꼼하게 판결문에 다 써놓은 겁니다. 당정대 회의가 끝나고 12월 4일에 끝나고 곧바로 윤석열과의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당정대 회의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 공간에서 오후 2시에 있었잖아요. 오후 2시에 있었는데 곧바로 3시간 후에 오후 5시에 대통령실에서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이렇게 4인이 만나요. 4인이 만나가지고 또 한 얘기들이 있겠죠. 이게 수사 기록에 있을 텐데 지금 여기까지는 내용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특검은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후 7시 2시간 뒤에 삼청동 안가회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왕규, 한정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삼청동 안가회동.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 국무회의가 되고 아주 긴박하게 계속해서 회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이루어진 회의가 아니다. 불법 내란이라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 논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런 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정대 회의 뒤 윤석열을 직접 한동훈이 면담을 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 이후 수습 방안은 이제 요 정도만 지금 알려져 있는 겁니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고 당정대 회의 결과를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당정대 회의 결과 아까 당정대 회의는 무슨 내용인지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논리를 만들어서 윤에게 주입을 시키러 간 거죠. 윤에게 주입. 가르쳐 주러 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입을 하고 1시간 이상 면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이날 윤석열을 면담한 뒤에 한동훈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12월 4일 밤 10시 30분경 국회 비상의원총회장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를 자기가 전달을 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탈당을 해라라고 전달을 했대요. 그리고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전달했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통령 윤석열을 만나서는 탈당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탈당하라고. 막상 만나서는 뭐 쫄았는지 어쨌는지 말을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자들의 탄핵 질문에서는 답변을 유보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탈당 요구는 윤석열의 면전이 아니라 앞선 당정대 회의에서 한동훈이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을 때는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막상 윤석열을 만나서는 탈당 얘기를 안 한 겁니다. 탈당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한동훈의 내란 방조 의혹. 지금 일단은 참고인입니다.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내란 방조 의혹이 있다. 내란 방조 의혹. 의혹이 있는데 아마 이 의혹이란 글자는 제가 볼 때 수사를 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내란 방조 의혹이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4일에 정치적인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여를 했다. 이게 그 얘기하는 당정대 회의고 12월 7일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12월 7일에 뭐가 있었죠?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가결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당론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당론으로 반대해서 이때 부결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한동훈한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을 합니다. 이런 용어는 사실은 없는 얘기거든요. 법에는 이런 게 없으면 질서 있는 퇴진이 뭘까요?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너무 전국이 어수선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 탄핵 안 할 거야. 파면도 안 돼. 라는 겁니다.
명백한 불법 계엄, 내란임을 알면서도 탄핵과 파면을 반대하면서 당론으로는 탄핵안 가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까지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한동훈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란을 불법 기상계엄이니까 내란이잖아요. 내란을 종식시키는데 마치 한동훈은 자기가 얘기할 때는 자기가 내란을 종식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란이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다음에 탄핵안이 부결된 12월 7일, 8일 그리고 2차 12월 14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12월 3일부터 2차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14일까지는 탄핵이 내란이 지속됐다라고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추경호도 근데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이날 밤이잖아요. 추경호 같은 경우는 이날 밤에 탄핵안 그러니까 이날 밤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의원들을 막 여기저기 막 일로 오라고 그랬다가 절로 오라고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해서 방해한 혐의로 이제 중요임무 정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은 12월 3일은 아니고 12월 4일부터 적어도 12월 13일까지는 13일까지는 한동훈이 내란에 부역했다는 겁니다. 내란에 부역. 한동훈이 내란에 부역했다. 지금 이게 특검이 보고 있는 혐의일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그냥 여태까지 나온 언론 기사만 봐도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이 종합해서 보면 본인은 뭐 자기가 윤석열을 막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12월 7일에 이날 1차 탄핵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12월 7일에 윤석열 한동훈 면담하고 탄핵 표결이 되는데 여기서 한동훈이 했던 행위가 아주 결정적으로 되는 거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 전에 한동훈과 면담을 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당대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잖아요. 당대표가. 이 사람이고 의원 대부분이 실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죠. 일부 빼고 뭐 안철수, 그 울산시장 김상욱 뭐 이런 사람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퇴장을 해서 이날 부결이 됐잖아요. 제적 200명이 미달돼서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실제로. 헌법 정지 기회,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일단 헌법적 윤석열의 그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그 기회를 집단 불참으로 무산시켰다. 이것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고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론을 정해가지고 탄핵안 가결을 무산시켰다라고 하면 한동훈의 인식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지만 윤석열이 최초의 비상계엄을 한 것 자체가 불법 내란이야라는 것을 한동훈이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인식.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수사에 쟁점이 될 텐데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갖고 이제 탄핵 대신에 한동훈이 계속 이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탈당, 뭐 윤석열을 계속해서 수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최대한 파면이나 탄핵을 피하면서 탈당, 뭐 해임, 총사퇴,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방장관 김용현을 뭐 해임하고 내각 뭐 장관들이 다 물러나자. 근데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뭐 유지한다거나 헌법상 직무정지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사와 탄핵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이 받고 있는 혐의인데 내란의 책임을 한덕수와 짜고 정치적인 타협으로 끝내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땐 이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할 수도 있다.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증거와 법리를 잘 꿰맞춰서 설득력 있는 증거와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한동훈을 기소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죠. 2차 특검,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에 오전 10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다음 날, 그러니까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계엄 저지에 앞장을 섰고 이미 책에 상세히 기재를 했다.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 플레이 얘기가 할 자격 있나요? 특검에서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특검에서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 이제 얘기했다 그러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언론 플레이 참 잘하는, 많이 하는, 자주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기자들 몇 명에게만 단독 기사를 준다든가 자기에게 유리한 기사를 내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참 많이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검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 얘기한 건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자기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실에도 특검은 연락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이제 의원의 휴대전화로 연락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예. 예. 그런데 의원실하고 휴대전화 이 전화 연락 받은 거 정말 한동훈 후보가 몰랐을까요? 의원실 전화하면요, 당연히 직원이 그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에게 당장 보고 있을 겁니다. 몰랐을 리 없겠죠. 그리고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본인이 안 받으면요, 문자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연락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특검이 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뭐 그랬더니 특검이 어제 오후에 그 의원실에서 서면 소환 통지서를 받았다고 공지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네. 한동훈 의원실에서 딱 그날 얘기합니다. 예. 서면 소환 통지서를 받았다고 공지를 또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서면으로 보낸 것마저 자기가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네.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인정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당당하면요, 본인이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비상계엄 막았다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뭐 반대 의견 많이 냈다 얘기했으니까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당정대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자꾸 안 나가고 피하려고 하느냐? 혹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본인이 비상계엄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이 했던 말과 다른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당당하면 나가서 수사 받으라 말씀드립니다. 그 특검에서는 과거에 그 한동훈 의원이 그 SNS에 올렸던 글도 언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이라도 저를 부르세요라고 7월 7일에 올렸던 글이 있었거든요. 좀 띄워드렸는데 부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은 불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앞서 이제 그 이진관 부장판사 있잖아요. 그 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 선고를 하면서 당시에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수사 대응 계획 등을 논의를 했다라고 논의가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어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랑 공동 회견한 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내란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열린 12월 4일의 당정대 회의, 그다음에 저녁에 열린 안가 회의를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진관 판사의 논거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명분과 앞으로 탄핵 어떤 대응 과정, 그리고 어떤 수사에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했다고 지금 이제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4일 당정대 회의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당정대 회의에 지금 참가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내란 재판으로 지금 중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곤란한 게, 일단 본인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정치적 지금 좀 이미지로 내세운 게 본인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그런 건데, 한번 1차로 지난 한 달 정도 전에 추경호 시장 재판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법정 증언에서 했던 일단 그 비상계엄 때 당에 먼저 모이라고 한 것은 이제 당시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미지 타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정대 회의에서도 만약에 나가서 진술을 하게 될 때 좀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네. 본인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하면 지금까지 했던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이 반대했다는 이미지가 깨지는 것이고,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또 반발을 또 했다고 하면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우파 보수 또 진영에 또 굉장히 돌을 던지게 되는 그런 어떤 네. 이제 그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도저도 아닌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출석하는 데 따른 굉장한 좀 부담감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장을 어떻게 내냐면 정치 특검이 하려는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 예, 특검이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를 한다. 정치 특검이 하려는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에 7월 7일에 지금이라도 저를 부르세요라고 했으니까 불렀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글 올렸는데 책에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책에 상세히 기재를 해놨다, 본인의 책에. 그래서 책 사진을 어제 띄우면서 혹시 언론인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책 사진을 띄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관계자들과 관련해서 지금 소환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 방기선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소환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좀 언급이 됐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 한동훈이가 그 종합특검에서 예. 출석 요구를 했던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달 반 전에 그 박성재 장관 판결 나왔을 때 이것도 이중관 판사예요. 이중관 판사가 박성재 판결문에 한동훈의 그 12월 4일 계엄 다음날 행적에 대해서 당정대회 적었잖아요. 그때 제가 나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이게 한 행위가 이게 내란 동조 아니냐. 그렇지. 라고 회의가 있었어. 그걸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타임라인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일단은 12번 자료를 보시면 내란 특검에서 일단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만 한동훈이 지금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한덕수밖에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임무 종사를 바뀌었고. 근데 한동훈은 내란을 실행할 때 같이 공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안 될 것 같고. 그건 안 돼. 내란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난 다음 날부터 한 행위들을 보면 내란 방조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범인 도피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뭐 관저로 가서 그러니까 직을 유지하게끔 해줬잖아요. 그 범인 도피 행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는 1차 탄핵안 가결할 때 당론으로 투표장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가결을 방해해요.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방해했어요. 근데 요 혐의 정도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건 잘 해왔네. 제가 볼 때 이제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지금 한동훈이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네. 처음에 부를 땐 다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처음에 부를 때는 부르는데. 작은 거 하나로 한동훈은 또 이거 고소고발하니까. 아니 근데 여태까지 저뿐만이 아니고 좀 이 눈이 밝은 법조인들이나 기자들은 아니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범죄 증거가 지금 다 남아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조사 안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중에 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8번 자료를 보시면 일단 12월 4일에 당정대 회의를 하면서 뭐 정진석, 한동훈, 나경원, 김기현 뭐 등등등 해가지고 모여서 윤석열의 하야나 탄핵은 안 돼. 이거는 그냥 김용현이나 뭐 경찰 쪽에 그냥 떠넘기고 가야 되라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란 정당화의 논리를 그렇죠. 개발했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수반들을 자기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날 또 한동훈이 윤석열을 오후 5시에 만납니다.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날 밤 11시 반에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월 7일에는 1차 탄핵안 가결을 하는데 당론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한동훈과 함께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한동훈하고 한덕수. 우리가 통치하겠다. 공동 통치 기자회견을 해요. 맞아요. 기억나요. 어처구니 없는 짓이야. 그거는. 역사상 제일 어이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 그 내란이 끝난 게 아니고 내란이 끝난 것은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직무 정지가 됐잖아요. 그때 내란이 끝났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고 그게 재판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2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은 내란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봉쇼 오시면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2월 4일은 이중관 판사가 일단 쏘아 올린 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료 보시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전에 한동훈과 또 면담을 몇 번 하잖아요. 면담을 하고 나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시키고 요 행위 집단 불찬으로 무산시킨 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이제 될 수 있고 2번 자료 한덕수와 한동훈이 공동 담화를 발표한 것 헌법에 없는 이거 헌법에 있습니까, 변호사님?
아,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들이 정지시키고 어디 있어 이걸 예. 굳이 물어봐 전문가한테. 나도 하는 말도 건데.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네. 돼. 근데 이런 행위들이 내란이 끝나지 않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음. 이게 내란 방조 혐의에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 여태까지 특검이 이걸 수사를 안 했어요. 그건 문제였지. 우리 그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아주 뭐 다 잘 분석을 하셨. 저 AI한테 막 시킨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보면 뭐 하나 그냥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그 검찰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무혐의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 조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각종 증거물들에 대해서 삭제하고 관련자들과 진술을 서로 이렇게 좀 뭐죠? 속칭 입맞춘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지점이 있고요.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참고인 신분인데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내란 세력과 이제 뭐 그 역사적인 장면으로 보면 그 혼돈스러운 시기에 그 정권의 유지, 그 정당의 권력의 유지들, 그 차기 권력에 대한 그 숨가쁜 욕망과 그 움직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속에서 이제 과연 내란과 결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부분에서 그 특검에서 비교적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려고 했을 때 진실을 얘기하도록 출석 이제 전화 통지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마침내 출석 요구에까지 이른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적극적으로 진실을 진술해서 그 책임을 그 져야지. 내란의 그 총체적인 과정의 진실을 밝히는데 네.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이미 정치적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음. 통지 못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면 3번 정도 안 하면 체포영장 체포해야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9번 자료를 보시면 한동훈이 내란 방조가 되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잡으러 온 거 얘기했잖아. 발언이 본인이 있었지.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의 책에 썼죠. 네. 12월 3일 밤에 그 본인이 얘기했잖아.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체포명령 네. 너 네. 있으니까 국회 가면 너 잡아 죽여. 잡아 네. 죽일 그거 거야. 알고 있잖아. 그겁니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날부터 행위를 지속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좋았다. 법조인이 아닌 일개 기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좋았어. 일인데 이거 좋았어. 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진짜 뭐 했냐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았다. 종합특검이 지금 뒤늦게 했는데 요거를 좀 종합특검이 잘 메이드를 하면 어. 종합특검 연장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좋았다. 그 네. 포인트. 와. 사전에 맞죠? AI 사전에 알고 비싼 거 있었어요. 쓰나 보네. 좋았다. 좋았어. 2개 써요. 아, 두 개 쓰. 와, 이 예리했어. 좋았어.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가 그거 네. 있어. 책에 또 네. 다 있어. 와, 요거 예리했다. 요거 좋았다. 예, 그 내란 세력의 척결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회 구조적인 병폐와 재발 가능성을 그 하는 움직임들, 그 행위 관여자에 대한 빠짐없는 처벌 등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막 기간을 단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선 좀 사회적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